그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이 암 환우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호흡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의학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유전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뭐 EGFR 유전자가 방금 전에 메틸레이션 됐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나 그게 변이된 것이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90%의 영향을 미치고 생명에 직결되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면 바로 사망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의 토대가 되는 무의식적 습관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이어서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무의식의 잘못된 걸 고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막 바꾼다고 무의식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인데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자율신경을 그 중간 다리로 봐요.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자율신경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식적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호흡이다.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틀어졌다 해서 생기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현대과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호흡을 제대로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바꾼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호흡이 가슴으로 호흡을 한다든가 윗배로 호흡한다고 하는 것을 배꼽 아래로 깊게 내리고, 또 한 호흡이 너무 빠르지 않게 좀 길게 아랫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말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최고도로 올라간다. 이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이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뭔가를 탁 받아들이고 이럴 때, 또는 고요하게 생각으로부터 좀 차분해지는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데요. 그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암 환우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감신경, 이건 이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자율신경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신경이라 해도 좋아요. 그 방법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현대의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호흡 습관입니다. 호흡 습관을 배꼽 아래에서 차분하게 안정되게 길게 심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습관, 다시 말하면 하루 이틀 한다고가 아니라 그게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한다면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암 환자의 통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통증, 페인, 이거는 아무튼 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고요. 통증과 관련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직은 미지의 세계에 숨어있는, 우리는 그 통증의 본질의 일부만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단순하진 않아요. 어떤 신경을 건드리니까 아픈 거지 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과 관련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pain이라는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ffering, 우리가 그걸 막 고통,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막 지옥 같은 느낌의 agony,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통증, 고통, 뭐 고뇌라고 할게요. 이 3단계가 있는데요. 통증은 단순한 신호예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아까 고통, 고뇌까지 이어지면서,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이 붙어버려서 그래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이런 감정이 붙어버리면 너무너무 강력하게 힘들어지고요. 거기에 이러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인가, 이제 얼마 생명을 유지할 날이
이렇게 생각까지 붙어버리면 고뇌가 돼버려요. 그거하고 독립적으로 통증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통증은 우리 몸에 왜 생길까? 통증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막힐락 말락 할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강한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무릎이 엄청 아파. 그러면 우리의 주의 집중이 무릎으로 다른 거 막 한눈 팔고 있다가도 이리로 온전하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식 집중을 보내면 우리의 혈관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내면 혈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져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다른 거 하다가 온전히 배에만 온 집중을 기울이면서 막 소리도 이게 이제 공감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아픈 자리에 온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기운이 가면서 기운을 따라 혈액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원리가 생명 원리가 혈액이 따라가면서 좁아진 통로가 넓어져요. 산소 공급도 돼요. 그러면서 통증을 보낼 신호가 없어지면서 사라져요. 통증은 두 경우에 생깁니다. 넓어진 게 이렇게 막 막힐락 말락 할 때 강렬한 통증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완전히 막히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칼로 찔러도 아무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혔다가 이렇게 막 열릴 때 엄청 아파요. 그럼 아까 이렇게 막힐락 말락 할 때 아픈 거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일 때 아픈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막힌 거가 막 뚫릴 때 아픈 거는 좋아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같이 중립적이다. 좋아질 때도 안 좋아질 때도 그저 주의 집중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좁아진 통로를 넓혀달라는 같이 중립적인 신호일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고 나는 이제 글렀다 큰일 났다라는 감정이 붙어버리거나 아유 이제 포기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까지 고정관념을 해버릴 때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진다 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우리한테 오랜 고정관념은 큰일 났다. 내가 더 나빠지나 보다. 아이고 잠깐 죽을지 몰라. 이게 막 바로 자동으로 링크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통로가 막힐락 말락 하니까 이쪽에 주의 집중을 주면 어텐션을 주면 주의 집중을 주면 넓어지니까 주의 집중을 이쪽에 주라는 그냥 단순한 신호일 뿐이구나. 알았어 하고 딴 데 주의 안 두고 이쪽에다가 주의를 두마 하나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그쪽에 주의를 두면 되는 단순한 신호이고요. 우리 생명을 건강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이지 아이고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벌 주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